반갑습니다. 이 과목은 금융수학이고요. 제가 지난번까지는 콜앱을 이용해서 강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콜앱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금 이게 콜앱이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글에서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잘 작동하던, 제가 잘 사용하던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잘 작동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학기 끝나고 나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콜앱을 계속 쓰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웹베이스로 강의 노트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키닥스 뭐 그런 걸 본 게 기억이 나서 챗GPT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파이썬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여서 제가 파이썬에 익숙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강의 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그 강의 노트를 그 웹베이스로 된 강의 노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려면 몇 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저 코드는 그렇게 많이 안 짤 텐데 파이썬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미니멀리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에 지난번에 강의할 때 너무 코드를 많이 하니까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는 최대한도로 뭐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강의 노트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코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보니까 오늘이 강의 첫날인 것 같아요. 출석부 보니까 어쨌든 그걸 보시면 일단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강의 노트를 보려면. 그래서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터미널을 열던가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윈도우 혹은 파워쉘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맥이나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그 터미널에서 그 커맨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윈도우에서 WSL이라는 걸 설치를 하면 리눅스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고 윈도우지만 리눅스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에 그걸 잠깐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요걸 찍어 보면 됩니다. 파이썬이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으면은 파이썬의 버전이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깃이라는 걸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깃이 깔려 있으면 좋고 안 깔려 있으면은 나쁜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MKDAX가 제가 사용한 양식이고요.
MK가 막다운의 약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게 그 코랩인데 코랩에 보면 코드 셀이 있고 텍스트 셀이 있습니다. 이게 텍스트 셀이고 이게 코드 셀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제가 작년에 쓸 때 보니까 두 가지를 서포트합니다. 파이썬을 서포트하고 R을 서포트합니다. 디폴트는 파이썬을 서포트해요. 근데 R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어딘가에서 파이썬 대신 R로 바꿔치기 하면 R을 서포트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인데 여기 텍스트 에디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서포트하는 게 막다운이라는 포맷을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 MK가 막다운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막다운을 이용해서 다큐멘테이션을 만드는 패키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파이썬 지금 현재 저 컴퓨터에 보면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고 Git이 설치가 되어 있고 막다운이 아니고 MKDocs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얘기하면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나중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깔려 있어야 이제 강의 노트를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강의 노트를 어떻게 보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플 버전 얘기하고 조금 더 복잡한 버전 얘기하고 그러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렸고요. 그 링크가 어디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GitHub 리포지토리고요. 여기에 리포지토리를 보면 Financial Math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zip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zip 파일을 여기 있는 거를 zip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았고요. 아직 다운로드를 못 받았군요. 다운로드 받았다 치고 다운로드 받았다 치고 요게 원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면 언집하면 기본적으로 요게 있는 내용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MKDocs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가려면 CD는 Change Directory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홈 디렉토리고 데스크탑에 Financial Math 그러면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요렇게 타이핑을 해서 컴퓨터랑 인터랙션을 하는 거를 CLI라고 합니다. CLI Command Line Interface라고 보고요. 보통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는 GUI라고 부릅니다. GUI라고 그러고요. Graphic User Interface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랑 인터랙션 할 때는 클릭 뭐 버튼 누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GUI 전에는 사람들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런 시꺼먼 창에다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요새는 뭐 컴퓨터랑 인터랙션 하는데 버튼 GUI 말고도 뭐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새 제가 요새 산책하면서 챗GPT랑 얘기할 때는 제가 말로 합니다. 말을 하면 챗GPT가 알아듣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보이스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스를 가지고 컴퓨터랑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화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GUI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컴퓨터한테 인풋을 집어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게 CLI라는 게 요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오래된 방법이에요.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방법은 아니고 GUI 전에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동영상에 제가 링크한 동영상에는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MKDocs docs serve 하면 얘가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예, 구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구축이 됐고요. 여기 링크를 주고 이게 보통 디폴트 링크가 여기 포트 넘버라고 그러는데 이게 8000번이에요. 이걸 카피하고 예, 여기 크롬이 아니어도 됩니다. 딴 걸로 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웹사이트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방학 동안에 만들었던 강의 노트예요. 옛날에 콜앱에 있던 강의 노트를 이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콜앱에 이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사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mkdocs YAML 파일이 있어요. 아까 돌린 게 mkdocs입니다. mkdocs serve라는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요거를 돌리는 겁니다. YML 혹은 YAML이라고 해서 YAML 파일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비주얼 VS 코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쪽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파란색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어 있고요. 요 파란색들이 내부라고 부르더라고요. 내부인데 그게 뭐 파이썬 파일 혹은 MD 파일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MD는 막다운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막다운 파일이고 여기 보면 py는 파이썬 파일이에요. 파이썬 파일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브라우니안 모션에 브라우니안 모션 이걸 클릭을 하면 이게 보이죠?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챕터 2의 브라우니안 모션인데 이게 챕터 2의 브라우니안 모션 MD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DOCS로 들어가서 챕터 2의 브라우니안 모션 여기 브라우니안 모션 MD 면 이게 막다운 파일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바꾼다 그러면은 그게 이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다운 파일을 간단히 설명하면 막다운 파일은 텍스트 파일인데 그게 웹에서 사용하는 랭귀지를 일정 부분 서포트하고요. 풀리 서포트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해시태그가 여기 하나 둘 붙어 있죠? 이게 그 웹페이지에서 폰트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거를 요거 가지고 합니다. 이게 하나 둘 아마 6개까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브라우니안 모션 여기 폰트 사이즈가 제일 큰 게 되어 있고요. 인트로덕션이 두 번째로 큰 거. 다음에 여기 3개짜리 있죠? constructive something 요게 3개짜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 서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식이 써 있죠. 그건 레이텍인데 여기 수식이 일정 부분 이런 요게 수식입니다. 달러로 시작해서 달러로 끝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레이텍 포맷이에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요거를 아까 mkdocs serve 하면 요거를 돌려가지고 mkdocs YAML이라는 파일을 돌려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파란색이 여기에 나오는 메뉴 버튼이 되는 거고 그 각각이 파일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MD 파일 아니면 파이썬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처럼 구축이 되고요. 이쪽은 요 MD 파일에서 그 해시태그가 3개까지가 표현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을 하면 여기서 요 내부에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고치면 요 MD 파일에서 뭔가를 고치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다가 여기 인트로덕션이라고 그러죠. 하이 이렇게 쳐볼까요? Save. 그러면 여기가 바뀔 겁니다.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파일 사이즈가 커가지고 바뀌었죠. 이거 바뀌었어요. 그런 거고요.
이제 다운로드가 됐을 거니까 한번 봅시다. 다운로드 됐죠? 다운로드 됐죠? 여기 언집했고요. 요거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파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싱크로나이즈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원본이고요. 요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GitHub에 있는 파일들을 다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Git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하고 GitHub하고 연결 통로예요, 일종의. 그래서 Git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원본을 GitHub에 올린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집으로 다운로드 받은 거고 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데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에는 Git 관련된 기능이 없어요. 여기에는 Git 관련된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Ctrl C 하면 이게 끝나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Financial Mess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Print Working Directory 하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프린트를 해줘요. 그래서 유저 승철이라는 게 저 개인 계정이고요. 거기에 바탕화면에 Financial Mess라는 폴더에 들어와 있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 ls 하면 리스트의 약자고요. 리스트를 쫙 뽑아주는데 요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어떤 폴더가 있는지 프린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프린트 해주는데 조금 자세하게 프린트 해주는 게 요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요. 요 L은 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데 좀 더 자세한 각각의 폴더나 각각의 파일에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근데 히든 파일은 안 보여줘요. 히든 파일이나 히든 폴더는 그걸 보려면 A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A는 all의 약자고요. L은 long의 약자예요. AL 해도 되고 LA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점들이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히든 파일, 히든 폴더들이에요. 그 중에 요 .git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git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다운로드 받은 데로 가보죠. 다운로드 Financial Mess. 이게 지금 다운로드해서 언집한 폴더거든요. 똑같이 ls al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git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git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git을 세팅할 수도 있고요. 매뉴얼리 세팅할 수도 있는데 아예 다운받을 때 git 형식으로 다운받는 거를 레코멘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change directory인데 땡땡 하면 상위 폴더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어요. print working directory 하면 내 계정의 다운로드 폴더에 있고요. 이제 여기서
똑같이 내 GitHub 거기서 다운로드해서 언집하는데 요번에는 Git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하는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clone 요걸 하려면 Git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copy 그 다음에 여기에다 .git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운로딩을 받는 거예요. 다운로딩을 받는 건데 아까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언집을 했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git이라는 히든 파일인지 폴더인지 그게 없어요. 근데 요렇게 하면 똑같은데 git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git을 가지고 저 GitHub에 있는 거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ls 하면 오케이. 지금 요게 zip 파일을 다운받은 거고 그걸 언집한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gitclone이라고 해서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gitclone을 통해서 여기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들어갔고요. ls 하면 여기 git이 들어가 있죠. 질문 있어요?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저 원본 파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에 파이낸셜 매스로 들어왔고요. 저가 뭔가 막 바꿨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쪽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저가 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 high라는 거를 썼다가 지웠죠. 그거를 바뀐 거를 다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거 뭐가 바뀌었는지 nothing to commit. 오케이. 바뀐 게 없다고 그러는군요. 그 다음에 뭐 어찌됐든 git push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저의 원본 파일을 GitHub 사이트로 올려주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바꿀 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mkdocs 오케이. 그래서 강의 노트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이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치고 싶으면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한테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다, 저런 걸 고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는 방법은 옛날 방법으로 그냥 말로 이메일로 할 수도 있지만 깃을 사용하면 안 보고 서로 안 보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깃과 관련돼서 제가 그리고 강의 노트 보는 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동영상 찍은 거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강의 노트 관련돼서 질문이 있어요? 강의 노트 어떻게 보는지.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새 AI를 얼만큼 쓰시나? 챗GPT 쓴다. 오케이.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그록. 오케이.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제일 많네요. 지금 보니까 제미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제미나이를 아직 써보질 않았어요. 요 강의 노트는 클로우드하고 같이 썼습니다. 챗GPT는 채팅하기는 좋은데 좀 시리어스한 작업할 때는 클로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 강의 노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강의 노트를 클로드랑 얘기하면서 MD 파일로 바꾼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게 되도록 제가 그 요 콜앱에서 요 기능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을 써서 강의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요 기능이 잘 워킹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새 어떻게 쓰시나 AI를 챗GPT나 제미나이나 어떻게 쓰세요? 네? 어떻게 쓰세요? 제가 보기에는 수학과에서 나오는 수학 문제들은 웬만한 건 다 풀 것 같은데 어때요? 수학 문제 잘 풀어요? 안 써봤어요? 그렇게는? 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요새 강의 노트 쓰기 전에는 저 강의 노트를 MD 파일로 바꿔달라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고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지를 못했고요. 아주 조금 읽어봤어요. 그냥 계속 그냥 프로그램 돌리듯이 크로드한테 강의 자료 주고 이거 MD 파일로 바꿔줘, MD 파일로 바꿔줘 뭐 그런 것만 했는데 음, 이렇게 읽는 게 괜찮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얘한테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어, 어, 예를 들어서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뭘 볼까? 단스커스 세어렘이라는 게 있네요. 브라우니안 모션의 단스커스 세어렘.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죽였네요. 여기 이 브라우니안 모션의 단스커 CRM이 챕터 2 브라우니안 모션 단스커 CRM MD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단스커 CRM이 이거거든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리뷰해 달라고 그럽니다. 다 읽기 귀찮으니까. 뭐, 뭐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다가 뭐 조금 좀 이상 얘기할 거 있으면 디스커션 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그냥 읽는 거는 조금 너무 재미없어요. 읽는데 읽다 보면 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 강의 노트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MD 파일을 챗GPT하고 클라우드한테 저는 주로 요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여기한테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얘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고요. 매스메리컬 이슈가 있다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버브 에버리지라고 그러네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서제스천이 있네요. 예, 읽기 귀찮으니까. 오케이. 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저가 어떻게 강의 노트를 만들어놨는지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디스커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이것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든가 그런 걸 막 얘기하면 마치 자기 옆에 프라이빗 튜터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가 한 말이 100% 옳은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얘가 하는 말들이 make sense예요. 틀린 말도 가끔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둘이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디스커션 하면서 공부하면 저가 보기에는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책 뭐 하나 펼쳐놓고 그냥 쭉 읽어보는 것보다 챗GPT랑 얘기하면서 디스커션 하면서 하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수학 공식 외우듯이 막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문제 풀어보고. 그런데 저가 보니까 AI랑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한 이해한 부분도 있고 AI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AI가 리스폰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얘가 MD 파일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문제들도 없는 엑서사이즈 문제 없거든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좀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이 MD 파일 주고 엑서사이즈 문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오케이. 여기 지금 얘가 지금 클로드가 여러 가지 매스메리컬 이슈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 읽어봤습니다. 뭐 그래서 그것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예, 그러면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안 읽어봤지만 그래서 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강의 노트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한글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저가 한글로 바꾸달라고 그러니까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한글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너무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했는데 오케이. 얘한테 다시 물어볼까? 오케이. 얘한테 다시 에, 그래서 강의 노트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긴 만들었는데 제가 읽어본 데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은 버그가 있을 거예요. 버그는 어떻게 찾냐? 챗GPT랑 클로드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랑 얘기하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을 하면서 AI를 맹신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안 쓰는 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챗GPT한테 업데이트 보통 글은 저는 클라우드 보고 글을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챗GPT는 말이 좀 짧아요. 클라우드는 좀 말이 길고. 일단 말이 긴 게 좋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고 글을 쓰라고 그러고 챗GPT 보고
크리티사이즈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크리티사이즈 한 거를 클로드한테 주면 또 클로드가 또 그거 보고 또 업데이트하고 그래요. 자오지가 저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트레디셔널하게 그냥 혼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책 읽고 뭐 옛날에 수학의 정석 풀듯이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AI랑 얘기하면서 AI가 제가 보기에는 어, 박사과정생 정도 레벨은 되는 것 같아요. 인간도 예를 들어서 인간 박사과정생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그걸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그 박사과정생도 얘기하다 보면 실수하죠. AI도 실수합니다. 근데 인간도 실수하는데 AI 실수하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AI가 얘기하는 걸 100%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AI를 안 쓰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어, 일반적인 내용 얘기했는데 뭐 질문이나 서제스션 같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드래프트가 있다고 그러면 깃을 통해서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저의 강의 노트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깃을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도 깃 몰랐어요. 근데 요거 할 때 챗GPT랑 얘기하면서 만든 거예요. 오케이. 질문 없어요? 내가 보기엔 나보다 더 잘 쓸 것 같은데 AI를. 질문 없어요? 오케이. 질문 없으면 이제 강의를 시작합시다. 강의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뭐 강의 순서는 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랜덤워크부터 하죠. 오케이. 그러면 브라우니안 모션에 랜덤워크라고 있죠. 얘네들 강의 노트 좀 업데이트 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랜덤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심플 랜덤워크를 설명하죠. 오케이. 여기 그림이 있는데 심플 랜덤워크는 이런 거예요. 저가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코인을 던져요. 페어 코인을 던져요. 페어 코인이라고 하면 헤드가 나올 확률과 테일이 나올 확률이 50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던져서 헤드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요. 테일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데 가장 심플한 케이스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동전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가 나오면 한 칸 오른쪽으로 가고요. 테일이 나오면 한 칸 왼쪽으로 가고. 오케이? 그래서 S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SN은 내가 N번 코인 플리핑을 한 결과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수학적으로는 요 XI는 I번째 코인 플리핑 결과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플러스 1을 할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할 건지 하는 거를 표현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XN이라고 표현했는데 XN은 내가 N번째 코인 플리핑을 해요. 그러면 헤드가 나오면 플러스 1만큼 움직일 거고요. 테일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XN이 플러스 1이 될 확률은 P, 마이너스 1이 될 확률은 1 마이너스 P라고 그러는데 심플 랜덤학인 경우에는 P는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가 나오면 기존의 위치에서 플러스 1, 테일이 나오면 기존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S0가 제로예요. 타임 제로에서 나는 제로에서 출발을 하고요. 코인 플리핑을 한 번에 하나씩 해요. 그래서 코인 플리핑 결과 한 칸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한 칸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N번. 오케이? 이게 심플 랜덤워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파이썬 코드를 돌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요. 오케이? 여기서 출발을 하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돌리면 파이썬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아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헤드예요, 테일이에요? 첫 번째 코인이 헤드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테일, 테일, 테일. 이거는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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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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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테일, 테일, 헤헤헤헤, 테, 헤헤, 테, 헤헤헤헤, 테.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이게 심플 랜덤워크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파이썬을 통해서. 요건 돌릴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 시드라는 게 있어요. 시드를 고정을 했기 때문에 랜덤이긴 하지만 돌릴 때마다 동일한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 헤드가 0.5로 되어 있죠. 헤드가 나올 확률이 0.5고요. 테일이 나올 확률이 0.5예요. 페어 코인이에요. 페어 코인을 던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페어 코인을 던지겠다. 그러면 여기를 0.6으로 하면 헤드가 나올 확률이 0.6이고요. 테일이 나올 확률이 0.4예요. 그러면 헤드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세게 해볼까요? 0.7 정도로. 그러면 헤드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려보죠. 너무 센데. 0.6 정도로 해볼까요?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죠? 0.4면 헤드가 나올 확률이 40%고요. 테일이 나올 확률이 60%예요. 그러면 내려가요. definitely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를 돌린 거고요. 요거는 여러 개를 돌린 거예요. 똑같은 세팅이긴 한데 10번의 패스를 제너레이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오케이.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나 봅시다. 오케이. 굉장히 잘 썼다고 하는 거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얘는 뭘 얘기하고 있나? 오케이. 아, 귀찮네요. 네. 이건 간단한 부분이니까 알아서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심플 랜덤워크가 어떻게 시뮬레이션 되는지 설명을 했는데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오케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P가 2분의 1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P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계산하면 되겠죠? 예. 오케이. 심플 랜더머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예. 지금 얘기한 건 원 디멘셔널 심플 랜덤워크이고요. 투 디멘셔널 심플 랜덤워크는 뭐냐면 원점에서 출발해요. 평면인데 원점에서 출발하고 이번에는 동서남북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이퀄리 라이클리 하고요. 그래서 그 코인을 던져서 나오는 방향으로 한 유닛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 나오면 동쪽으로 한 유닛을 가고요. 서가 나오면 서쪽으로 한 유닛을 가고, 남이 나오면 남쪽으로 한 유닛을 가고, 북이 나오면 북쪽으로 한 유닛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디멘전에서 어떤 패스가 만들어지겠죠? 원점에서 출발하는. 3디멘전al 샘플 랜덤워크는 동서남북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6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나오면 동서남북으로 움직이고, 업이 나오면 업으로 한 칸 가고요. 다운이 나오면 다운으로 한 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D 심플 랜덤워크 생각하듯이 2D 심플 랜덤워크 생각할 수가 있고요. 3D 심플 랜덤워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이쪽 방향에서 이제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은 이런 결과가 있어요. 1D 심플 랜덤워크는 레커런트 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레커런트 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점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면 100% 확률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페어코인인 경우에요. 페어코인인 경우에 원점에서 출발했죠. 100% 확률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개런티 할 수는 없죠. 100%라는 거는 퍼센테이지니까 0%의 확률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겠죠. 예, 그런 확률은 제로예요. 확률이.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로 돌아오는 거를 레커런트 하다고 불러요. 재밌는 게 2디멘전도 레커런트예요. 그러니까 2디멘전에서 심플 랜덤워크를 해요. 동서남북 코인을 가지고 동서남북이 동일한 확률로 나오는 코인을 던져서 동서남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동서남북 코인을 돌려서 2D 심플 랜덤워크를 하면 수학적인 결과가 원점으로 돌아올 확률이 100%다 하는 거고요. 3디멘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3디멘전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0이 아니에요.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확률론 배울 때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표현한 자본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오케이. 예, 저가 찾으려고 했던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A drunken man will find his way home, but a drunken bird may get lost forever.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한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two dimensional simple random walk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fixed and home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리진을 돌아간다는 겁니다. 확률 100%로. 그런데 새가 술을 먹고 이제 3dimensional simple random walk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더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여기에 오케이. 어, 뭐 요거는 뭐 수학적으로는 재밌는데 파이낸셜 매스 관련돼서는 딱히 관련이 없기는 해요. 약간의 계산을 조금 해볼까? 이렇게 약간의 계산을 한번 해보죠. SN이 이렇게 되고요. XI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보죠.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평균? XI의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0이죠? 그죠? 그럼 SN의 평균은 어? SN의 평균은 확률론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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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XI의 평균이 제로라는 거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요 랜덤 베리어블이 뱉어낼 수 있는 값이 있고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기대값은 나올 수 있는 값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을 하면 0이 돼요. 그래서 XI의 평균은 제로예요. SN은 XI들의 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기대값부터 조금 설명을 해야겠네. X가 어떤 뭐 A, B, C를 갖고 확률이 PA, PB, PC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 X는 A 곱하기 PA, B 곱하기 PB, C 곱하기 PC 이렇게 돼요. 디스크릿 세팅이 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 랜덤 베리어블의 합의 익스펙테이션은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의 합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로또를 한 장 샀는데 로또의 기대값이 로또 한 장이 얼마인가요? 1,000원. 기대값은 어떻게 돼요? 오케이. 로또 한 장의 기대값이 500원이라고 그래 보죠. 스포츠 토토라는 것도 있지 않나? 요새 옛날에 있었는데. 또 다른 종류의 복권이 있다고 그래 보죠. 그거의 기대값은 1,000원이라고 그래 보죠. 그런데 내가 그 각 500원, 기대값이 500원인 복권이 하나가 있고 기대값이 1,000원인 복권이 두 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봐요. 그렇게. 그러면 이 두 장의 복권의 기대값은 각각의 복권의 기대값의 합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로또고 이게 토토라고 그래 보죠. 그러니까 로또로부터 나오는 페이오프를 X라고 표현하고 토토로부터 나오는 페이오프를 Y라고 표현하면 X 플러스 Y는 로또와 토토를 한 장씩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페이오프의 총이에요. 총 페이오프예요. 그거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을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로또 기대값이 500원이고 토토 기대값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로또 한 장하고 토토 한 장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값은 1,5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여기로 돌아가서 XR의 기대값은 제로예요. 그게 n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더했어요. 그러면 기대값은 0이에요. 네, 각각의 기대값의 합이고요. 각각의 기대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예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expectation 했으니까 variance를 얘기해야겠네. x의 기대값은 이렇게 되고요. second moment부터 설명을 하죠. x 제곱의 기대값은 x가 xi면 x 제곱은 xi 제곱일 거고요. 그 확률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mean, average, expectation, first moment,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요거는 second moment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variance는 뭐냐면 variance는 x가 expectation x랑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의 기대값이 500원이잖아요. 근데 x 자체는 500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x는 500원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 x 자체는 500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싶은 건 뭘 측정하고 싶은 거냐면 x하고 expectation of x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 거냐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면 이거는 제로예요. 요거의 expectation 계산하고요. 요거는 500이에요. 그냥 500의 기대값은 5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또인 경우에 x 빼기 500일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500원일 거고 요거가 500이니까 500 빼기 500 하니까 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매저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제로가 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캔슬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하고요.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x가 expectation x로부터 얼만큼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매저하고 싶은 건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캔슬이 돼서 제로가 되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우리가 제곱을 해서 기대값을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스퀘어 루트를 취해 주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오케이. 일단 우리 베리언스 계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SN이 sum xi 이런 식이고요. 그러면 expectation of SN은 각각의 expectation의 sum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simple random역인 경우에 이게 제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expectation이 제로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저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베리언스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코베리언스 개념을 조금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 코베리언스 xy는 x 빼기 2x y 빼기 2y의 expectation이에요. 이게 코베리언스의 정의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주식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X가 삼성전자의 데일리 리턴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Y가 하이닉스의 데일리 리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주식 시장이 매일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expected return이 있을 거고 X, Y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보통에 비해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보통에 비해서 보통의 경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하이닉스 주가도 플러스가 되는 경향이 높아요. 예, 근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빅 마이너스인 걸로 아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면 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이닉스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평균에 비해서.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겠지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불러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찾기는 좀 힘든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거는 예를 들는 게 우산 장사하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보통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산 장사가 평소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왜 많이 벌까요? 비가 와서 그렇죠. 비가 오면 사람들이 보통 아이스크림을 덜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산 장사가 플러스가 나는 날에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조금 매출이 안 좋을 거고 반대로 아이스크림이 매출이 잘 나오는 날은 더우니까 많이 먹겠죠. 그죠? 아, 그럼 양산이 잘 팔리나? 네, 우산은 잘 안 팔릴 거예요. 그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보통 이런 뜻이고요. 예, 그것과 관련돼서 룰을 설명하죠. x, y. 요거는 코브 x, y를 표준화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학적으로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요거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코릴레이션이 1 근처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마이너스 1 근처면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variance of SN을 계산을 할게요. 근데 베리언스가 만족하는 성질이 있고요. 코베리언스가 만족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쓰면서 제가 베리언스, 코베리언스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 얘기하면서 그거를 사용을 할게요.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예요. 여기 보면 이게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다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이게 2의 x 빼기 2x 스퀘어가 되고요. 이건 베리언스예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xx나 베리언스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베리언스 SN은 코베리언스 SN, S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SN을 sum of xi라고 쓸 거고요. 요거는
똑같은 건데 sum of xj라고 쓸 겁니다. i는 1부터 y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코베리언스 ax 플러스 byg는 a 코베리언스 xg 플러스 b 코베리언스 yg 이렇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g의 ax 플러스 by는 a 코브 gx 플러스 b 코브 gy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로 전개하듯이 전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는 밖으로 빠지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게 n개의 썸이고요. 요게 n개의 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를 해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브 xi 그러니까 전개를 할 때 같은 인덱스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다른 놈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펜션을 할 때 요거를 다이고널 텀이라고 불러요. 다이고널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오프 다이고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xi하고 xj가 지금 다른 경우에 i가 j랑 다를 경우에 xij는 i하고 xj는 독립입니다. 독립을 컴팩트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코인 플리핑 했을 때 결과하고 100번째 코인 플리핑 했을 때 결과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코베리언스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x랑 y랑 독립이면 x하고 y의 코베리언스는 제로예요.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독립이면 x, y 사이의 코베리언스는 독립이에요. 제로예요. 근데 이게 i하고 j가 다르죠. 그러니까 i번째 내가 코인 플리핑해서 나오는 결과하고 좀 떨어져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2번째 코인 플리핑에서 나오는 결과하고는 독립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오프 다이고널 텀은 제로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썼던 걸 쓰면 코브 xi는 베리언스 xi고요. 오케이. 베리언스 xi를 계산을 해보죠. 근데
베리언스 x는 2의 x 빼기 2x 스퀘어라고 그랬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expectation이 여기 걸리고요. 이렇게 되고요. 요거하고 요게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베리언스는. 그래서 요거는 세컨 모멘트고요. x의 세컨 모멘트고 요거는 평균이죠. 퍼스트 모멘트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는 세컨 모멘트 빼기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퍼스트 모멘트가 어떻게 됐었죠? 퍼스트 모멘트가 제로였어요. 평균이 제로였어요. 세컨드 모멘트는 어떻게 되나요? 1 보이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x가 어떻게 생겼냐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50% 확률로. 그죠? 그러면 x 제곱은 1이죠. 100% 확률로. 그죠? 1을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가 1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요건 n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한 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SN이 있고요. 그러면 이 XI는 평균이 제로고요. 베리언스가 1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하기를 XI는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2의 SN은 expectation은 제로고요. 베리언스는 n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지금부터 스케일링을 할 겁니다. 심플 랜덤업 됐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스케일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유닛 타임당 코인 플리핑을 한 번 했어요. 그죠? 한 코인,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코인 플리핑을 한 번 하면 코인 플리핑 결과에 따라서 플러스 1을 가든가 마이너스 1을 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주식시장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1은 1년을 의미합니다. 2는 2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게 쪼개요. 얼만큼 쪼갤 거냐 하면 n번 쪼갤 건데 그러니까 n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리즈너블 하냐면은
주식 시장의 하루 트레이딩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년은 12개월이고요. 한 달은 21일로 보통 세팅을 합니다. 할리데이 일요일, 토요일 빼고 생각하면 대충 사람들이 한 달을 21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주식 시장이 열릴 때마다 코인을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뭐만 바뀌었냐면 시간의 스케일이 바뀐 거예요. 좀 전에는 하루 1유닛당 한 번씩 코인 플리핑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1유닛을 잘게 짜게서 일을 1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 트레이딩 데이 때마다 코인 플리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갔죠. 뭐 이런 식으로 갔죠. 그게 아니고 이제 요거를 잘게 쪼개서 매일 조그만 유닛마다 코인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1년은 12개월이고 한 달은 21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코인 플리핑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T라는 시점이라고 그래보죠. T. 그러면 저가 ST라고 쓸게요. ST는 몇 번 코인 플리핑을 하나요? 1년은 1년에 N번 코인 플리핑을 하면 T 시간 동안에는 몇 번 코인 플리핑을 하나요? 1년에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요. 그러면 시간 T까지는 몇 번 코인 플리핑을 하나요? 이거 간단한 비례식인데. 이거는 NT죠. 그 sum xi, i는 1부터 NT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게 원래 거랑 다르니까 BT라고 쓸게요. 타임 스케일을 바꿨죠. 이거 BT도 아닌데 사실은 BT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좋은 거 있나? AT라고 합시다. AT.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타임 1일 때, 그러니까 1년 후에 이거가 표준 정규 분포이기를 바래요. 근데 A1을 보면 A1이라는 게 1년 후에 요 코인 플리핑 결과거든요. 요거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평균이 0이죠. 분산은 n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화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을 빼주고 0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그래서 BT는 스퀘어 루트. 그래서 다시 잘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심플 랜덤워크를 했어요. 0에서 출발을 해서 페어 코인을 던지고요. 페어 코인을 던질 때마다 헤드가 나오면 플러스 1, 테일이 나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더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심플 랜덤워크이고요. 이제 제가 타임 프레임을 리스케일링을 해서 1이 그냥 한 유닛이 아니고 1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은 12개월이고요. 한 달은 21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12 곱하기 21번의 트레이딩 데이가 있고요. 각각의 트레이딩 데이마다 코인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가 나오면 1, 테일이 나오면 마이너스 1. 그렇게 해서 누적해서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 t에서 나의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까지 코인 플리핑한 결과를 다 더하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추가적으로 뭘 원하느냐 하면 타임 1에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이길 바래요. 타임 1에서. 그래서 타임 1에서 지금 현재 세팅에서 보면 평균은 제로인데 A1이 분산이 n이에요. 그러면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분산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BT는 sum xi, i는 1부터 nt까지,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오케이, 그러면 B1을 보세요. B1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B1이 이게 평균이 제로예요. 분산이 1입니다. 그리고 지금 XI가 IID 썸이에요. 독립이고 분포가 같은 썸이에요. 그러면 이게 센트럴 리밋 theorem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근사가 가능해요. 이게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적으로는 요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저는 그냥 n은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랙티컬리는 그냥 n은 12 곱하기 21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n은 무한대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심플 랜덤 워크를 얘기를 했고요. 심플 랜덤 워크에서 타임을 리스케일링을 했고요. 스페이스를 리스케일링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심플 랜덤 워크에서는
0부터 1까지 코인 플리핑을 한 번 했어요. 근데 타임을 리스케일링을 해서 0부터 1까지 우리는 코인 플리핑을 n번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심플 랜덤워크에서는 예를 들어 0부터 10까지 코인 플리핑을 10번 했죠. 심플 랜덤워크에서는. 근데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에서는 타임을 리스케일링해서 1부터 10까지 10 곱하기 n번을 하는 거예요. n은 12 곱하기 21이라고 생각하고 수학적으로는 n은 무한대로 가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테크니컬리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n은 굉장히 큰 숫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프랙티컬리는 저는 시뮬레이션 할 때는 보통 그냥 n은 12 곱하기 21이라고 하고 해요. 그래서 심플 랜덤에서 타임을 리스케일링해서 0부터 1까지 코인 플리핑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코인 플리핑을 n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리스케일링을 해요. 스페이스를 리스케일링해서 한 번 코인 플리핑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n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게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가는 거예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거고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n이 무한대로 가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예. 예,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